번째 전화 연결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이번에 제주도에 네. 호텔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투자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뭐 살펴본 매물이 있으신 거세요? 제주도. 아니요, 뭐 여러 가지로 보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이제 분양하는 호텔에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제주도 투자 이슈가 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만큼 분양용 호텔도 많이 매매가 되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투자해도 과연 괜찮을지 자, 이 부분 세 분의 전문가 중 어떤 분이 의견을 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경환 소장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목소리가 굉장히 젊은 층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네. 제주도에 있는 호텔을 분양받으시려고 생각하셨어요? 네, 뭐 적은 투자금으로 네. 네, 뭐 워낙 괜찮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요. 네. 저도 네. 여기 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제주도 호텔 분양하는 분양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 아마 전화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주도 그 호텔 쪽에 투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호텔 쪽은 투자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어떤 것 때문에? 네, 왜냐면 지금 현재 그 제주도의 그 호텔에 대한 어떤 그 수요층 자체가 일단은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기존의 호텔들이 분양을 했던 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한 5개 정도 되고요. 그 외쪽으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호텔들, 비즈니스급 호텔들은 6개에서 7개 정도 이미 기존에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텔들이 과연 100%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분양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쪽은 그 제주도의 그 서쪽과 북쪽, 특히나 그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것들을 이제 그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 수가 지금은 관광객 수요보다는 제주도의 그 영어마을 특수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거 형태로 인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호텔형 그 상품보다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타운하우스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라는 거는 온전히 그 땅에 대한 가치를 가져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혹시라도 이제 쓰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를 줘도 바로바로 임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요. 차라리 주거를 배우로 하는 타운하우스 쪽에 투자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려보겠고요. 지금 현재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한 1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현금 1억 5천 정도로 투자의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러면은 타운하우스가 지금 현재 한 2억에서 한 2억 8천 정도면은 타운하우스 한 대지가 한 100평 정도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를 투자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조금 더 안정적인 주거 세대를 배우 세대로 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호텔보다는 타운하우스가 더 좋은. 네, 투자처. 그렇습니다. 예, 곳곳에 타운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제주도는 네. 워낙에 국내인들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수요층 자체가 그런 빌라가 나오면 바로바로 소진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물건 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수요층을 겨냥한 실수요자들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타운하우스 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최경환 소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실 때도 꼼꼼히 살펴보실 건 살펴보셔야겠죠.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전화 026676-0230번 문자 참여 샵 8181번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신지요? 네, 가양동 성지 아파트 조그만 거 22평짜리를 하나 살고 있는데요. 네. 18평짜리가 또 하나 있어요. 네. 같은 아파트가요? 네, 근데 네. 부동산에서
하나씩 해놨는데 잘 받아줄 테니까 매도를 해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다른 부동산을 가서 물어봤더니 네. 거기서는 마곡지구 개발도 되고 그 요 앞에 마곡지구 개발도 되고 또 요 앞에 제일제당 시대제일제당 땅도 있는데 그것도 개발하고 그린다고 그러면서 좀 두어보라고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고 두어보라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시대제일제당이 진짜 개발이 되는 건지 확실히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혼돈되시죠. 자, 지금 가양동이라고 했는데 어떤 아파트라고 하셨죠? 우리 시청자님? 성지 아파트요. 성지 아파트. 자, 예, 일단 예. 요 부분. 지금 일단 마곡지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 이야기가 좀 달리 들리는데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 네, 제가 최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네. 가양동 성지 아파트에 22평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아까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하나를 더 매수를 하셨다고요? 아, 있어요, 하나가. 아, 하나가 더 있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부동산에서 갈라 그래서 네. 다른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마곡지구 개발도 되고 이 앞에 시제일제당도 또 내년 봄부터 개발한다 그러면서 그걸 하면 더 좋아지니까 놔두라고 또 한 군데선 그러네요. 그래갖고 예. 그러면은 요번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매수한 거요? 네네. 매수한 지 몇 년 됐어요. 아, 몇 년 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나머지 하나를 지금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팔아야 될지 이게 고민되시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제가 결론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예. 네, 그 그래. 이유는 지도를 보면서 잠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네. 현재 말씀하셨던 그 성지 아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CJ 제일제당 땅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마곡지구가 바로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양촌 향교역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 여기. 네, 그렇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가 명확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네. 번째는 이제 가양 성지 아파트의 입지 조건이 주거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이제 한강을 조망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양천 향교역을 도보로 5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여기에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 내에 다 위치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주거 지역 세대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단지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지 아파트가 여기가 지금 현재 공급 세대수가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거기 뭐 15평, 뭐 18평, 22평 이렇게 세대수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예, 더 대형 평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형 평수 없어요. 큰 게 20평하고 15평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자의 수요층 자체가 33평 이하인 그 아파트에 대한 평형대는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그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향후 마곡지구가 개발이 완성이 됐을 때 기존의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신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나 이쪽에 네.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젊은 층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학군이나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는 조금 더 마곡지구가 개발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조금 더 보유하시는 방향 쪽으로 적극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보유하고 있으라고요? 네, 그때 가셔야 지금보다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혹시 네. 시대제일제당은 개발이 되나요? 모르죠? 어떤 개발 행위든 개발은 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마곡지구가 개솔적으로 개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CJ 쪽도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네. 네. 매도보다는 일단 추가적인 보유를 더욱더 추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화 소장의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라고 네,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15억 정도의 어떤 투자 금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의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나의 자산을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숙제를 한번 저기를 해결해 보도록 해보시고요. 아나운서님께서 10억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면 과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저도 부동산의 한 반, 아, 금융상품의 한 40%, 아. 나머지는 저를 위해 쓰겠습니다. 네, 분산 투자. 예, 굉장히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도 안정이고, 두 번째도 안정이고, 세 번째도 안정이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안정적인 상품에 나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2014년도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그 임대 사업용이라든지 투자 수익용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대해서 수익률을 분석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투자의 방향을 한번 저하고 같이 고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이제 그 투자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과 채권과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왔다. 그래서 2014년도의 방향은 그랬고요. 그렇다고 하면 2015년도는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고 그거에 대한 자산 가치 상승이 계속될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15억을 가지고 부동산,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두 가지 매물을 제가 오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먼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공략. 네, 최고 입지와 최강 수익률. 네. 자, 두 가지 매물로 비교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최고의 입지나 최강의 수익률이 아니면 정말 투자하기 힘든 매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매물은 하나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1층 상가인데 구분호수에 있는 상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익률 자체는 어떠한 수익형 건물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위치를 만약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의 그 20층 건물의 1층에 있는 상가 매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건물은 그 세종신도시에 있는 오성 생명과학단지 앞에 있는 통건물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매물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구로 디지털 단지는 구분호수라는 거죠. 상가가 하나가 단독적으로 있는 상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종신도시에 있는 거는 통건물입니다. 상가 전체의 건물이, 그러니까 상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주인이 하나인 그런 통건물 매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이 60평, 현재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까지 된 규모의 1층 상가 매물이 되겠고요. 업무 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2억이 되겠고요. 보증금 2억에 월세 1,370만 원, 버거킹이 임대차가 7년이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현재 그 임대를 장사를 잘 하고 있고요. 대출을 한 15억 정도 이용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내가 투자하는 금액 15억을 가지고 7.46%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요. 네. 자, 일단 두 개를 좀 큰 맥락으로 살펴봤을 때 네네. 이거는 이게 가장 큰 강단점, 뭐 네네. 이거는 이게 장단점. 이거를 좀 명확하게 짧게 좀 소개해 지금 주시면 세종 어떨까요? 신도시에 있는 생명과학단지 앞에 있는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8개의 상가가 프랜차이즈가 다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 보증금 7억 9천에 월세가 1,810만 원, 수익률이 무려 10.84%입니다. 이 매물의 특징은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 상가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기보다는 이 큰 대지를 가지고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그거고요. 추천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구분호수가 32억이라는 거는 황금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종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은 굉장히 좋지만 서울 지역
지역이 아닌 그 서울 이외의 지역이다라는 부분이 단점으로 될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은 좀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문자 상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계속